그동안 제가 학위 논문 쓰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고 컨설팅을 해 봤단 말이죠. 그 경험에서 비추어 볼 때 학위 논문의 특징이 뭘까?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. 학위 논문. 어,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석사다, 뭐, 특히 박사다, 그리고 박사 논문을 썼다, 이러면 뭐, 야, 저 사람 대단하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제가 어제 기차를 타고 지방에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어디쯤이냐면 대구를 지나서 김천을 가는 그 사이에 창밖을 보니까 아주 멋진 캠핑장, 야영장 같은 게 보이더라는 거죠. 근데 그 바로 옆에 크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.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, 누구, 박사학위 취득 축하한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보니까, 야, 이렇게 박사학위 받은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 사업장인 것 같기도 한데, 그 앞에 현수막을 저렇게 붙여 놓는 거를 보면 그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즐겁고 정말 행복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자,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학위 논문이 그 정도의 영광으로 여겨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닌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학위 논문 받는다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, 그동안 내가 여기에 투입했던 시간, 비용, 대비, 나는 건강 잃고 스트레스 받고,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자고 했던 짓인가, 이렇게 우울해지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, 우리가 정말 그 현수막을 달았던 그분처럼 이 학위를 받았을 때 정말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성취감에 막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학위를 추구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학위 논문의 특징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처음 쓰는 분들이 되게 많죠.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위 논문을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막 서투르고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한 소리 하면은 그런가 싶어가지고 막 쳐다보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학위 논문은 유독 페이지가 많아요. 페이지가 엄청나게 많아요. 저는 굳이 이런 페이지 작성에 대한 중압감을 학생들한테 줄 필요가 있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뭐 어쨌든 페이지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이 학위 논문을 대단한 뭐 학술적인 뭐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. 아마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학술적이라기보다는 학위를 이렇게 수여하기 위한 행정 업무의 하나로서 학위 논문 과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행정적이다. 그럼 네 번째가 뭐냐면,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,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. 별표 두 개 치겠습니다.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게 뭐냐면, 이 지도 교수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. 근데 이게 좋은 말로 했을 때는 지도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, 얘를 약간 비꼬아서 말씀드리자면, 지도 교수의 권한이 막강하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학위 취득의 영광이죠. 예, 영광입니다. 영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하지만 영광만 있는 경우도 있겠으나 영광 뒤의 상처,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. 자, 이게 영광이 더 크면 내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지불해서라도 그 영광을 내가 갖고 싶겠죠. 예, 그런데 영광보다 스트레스가 더 많다. 이러면 뭐 굳이 내 건강 잃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?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
학위 논문의 세계가 진짜 현실적으로 좀 만만치가 않아요. 예, 그런 경우에서 우리는 이 4번 있지 않습니까? 이 별표 두 개 친, 이 지도교수의 권한이 막강하다. 이게 정말 좋은 의도로 지도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. 이렇게 쓰이면 참 좋아요. 그러면 이제 학생한테도 도움이 되고, 제가 봤던, 기차 타고 오면서 봤던 그 현수막을 달았던 그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그 박사님의 심정처럼 내 진짜 온 동네 다 자랑하고 싶어.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인생에 엄청난 보람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두 번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고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 골치 아프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이 지도 교수님의 역할이라든가 권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때, 사실상 지도 교수님이 첫 번째로 굉장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, 그리고 두 번째 넓은 다양성이라는 요 두 가지 관점에서 이 학생들의 논문을 싹 접근을 해주신다면, 그러면 현수막 달만 하지. 학생 입장에서는 학위 딱 받고, 그러면은 막 동네에서 이 막 케이크 자르고 막걸리 쫙 한 잔씩 돌리면서 축하해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지도 교수님이 이런 측면이 아니라 좀 편협한 그런 사고에서 시작해서 이 권한을 이용한다면, 그러면 이제 학생의 학위 논문 과정은 정말 골치 아파진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한 학생의 인생까지도 망칠 수 있는, 완전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런 논문 작성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. 이 지도 교수는 자기가 남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, 자기가 학생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남인데 남의 인생이 얼마나 그렇게 자기가 해악이 됐는지 지도 교수는 잘 모른단 말이죠. 자,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거 누가 이런 과정을 알아주겠습니까? 가족들도 몰라요. 가족들은 다 막 박수 보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힘들다 이런 말 못한다고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디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제가 무슨 뭐 학위 논문 또는 학회 논문 컨설팅 하는 사람이지 이 과정에서 일어난 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뭐 심리 상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하는 역할에 적어도 한 20, 30%는 심리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. 그럼 내가 왜 그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슬퍼해보고 같이 열받아보고 뭐 해보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. 뭐 제법 이런 경우가 많다.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제 이 지도 교수님들이 이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그 제자들 논문 지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깊은 지식과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딱 접근해 주시는 교수님들 보면 진짜 멋집니다. 그런 사람들은 진짜 와, 왔다요, 왔다. 정말 멋있는 교수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교수님들 봤을 때는 뭐 저는 이제 뭐 제 일이 아니잖아요, 솔직히. 그런데 열받더라고 그것들은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냥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들어주는 입장에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이 좀 마음의 위로 위안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, 그리고 이런 동영상을 봄으로 인해서 나 좀 조심해야겠다. 다음부터는 내가 좀 학생들을 지도할 때 경각심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좀 좋은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나도 한번 생각을 다르게 해봐야겠다.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는 계기가 되면 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이제 뭐 논문 지도 과정에서 제가 뭐 다른 것들은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 약간 종잡을 수 없는 요런 논문 지도의 경우에는 저도 정말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.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지도 교수님의 권한이 막강하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 항의를 할 수도 없고 거기다 대놓고 무슨 뭐 내가 뭐 함부로 뭐 나 그만하겠습니다 하기도 좀 애매하고
그렇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도 좀 애매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이게 완전히 지도 교수님이 그 지도의 역할을 완전히 제대로 못하는 경우라면 내가 어떻게 뭐 민원을 제기하든 뭐 어떻게 예? 무슨 항의를 하든 할 텐데 그것도 아니야. 근데 이 지도가 정말 괜찮은 지도도 아니야. 좀 애매한 지도가 있어요. 예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사실 지도 교수님한테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도 교수가 역할이 뭔데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.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학술 연구 논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를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 연구의 의미가 뭔가 뭐 학술적인 뭐 그런 실무적인 의미가 뭔가 이제 이런 게 사실 논문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고 핵심이란 말이죠.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상당히 문제가 없어. 괜찮아. 그리고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제가 페이지가 많다 그랬잖아요. 이 페이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부연 설명하고 이제 보완 설명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.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는 게 저는 학생이 쓰는 학위 논문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한 거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부연 설명하고 보완 설명하고 이런 게 페이지로 다 고스란히 남아 있어야 되니까 학위 논문의 특징이 페이지가 많아진다. 뭐 이것도 뭐 제가 뭐 굳이 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도 좀 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어떻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를 하신다면 비록 이제 부연하고 보완 설명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조금 잘못됐어요. 뭔가 조금 이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. 근데 이게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, 자, 이 두 번째, 자, 첫 번째 논문의 가장 맥락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사위원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? 이 논문을 리젝트 시킬 수가 있을까요? 리젝트 시킬 수 있을까? 저 같으면은 리젝트 시키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1번이 맥락적이거나 핵심적인 부분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러면 그냥 리젝트 시켜도 할 말은 없어요, 솔직히. 자, 그 말은 논문의 심사를 하는 주 포인트가 아무래도 이 어느 정도 그 학술 연구 논문이기 때문에 이 맥락적인 부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면 비록 2번 약간 부연 설명하고 보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이 좀 이제 엉성하게 좀 해왔다 하더라도 기회는 뭐 포잉이 뭐야 포인트 기회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야 이게 학위 논문이 참 애매한 게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학위 논문이 약간 행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부연하고 보완하는 설명이 담겨 있는 이 페이지의 구성이 잘못됐을 때 행정적으로 보면 문제 삼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. 그래서 요때 지도 교수님이 이 맥락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 저는 이런 말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책임질게. 그리고 이 부연하고 보완하는 설명에 해당되는 이 페이지는 내가 학생한테 책임지고 역할을 다해서 학생이 고칠 수 있도록 내가 지도를 할게. 그러니까 심사위원님들 아주 중요한 부분이 괜찮으면 통과시켜 주십시오. 나머지는 내가 지도교수로서 그 권한을 이용해서 그 역할로 이 부연하고 보완하는 설명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깔끔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. 야, 요 정도 되는 지도교수님 같으면은 저는 평생 따라다니면서 존경해도 될 만하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교수님의 사례를 제가 듣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저한테 찾아오는 학생들이
그런 사례를 이야기해 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생기겠지. 이 영상을 보고 지도 교수님들이 그 정도의 역할을 해주신다면 지도 교수님의 고난을 이 제자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멋지게 사용해 주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종잡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지. 뭐 맥락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부연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한 건지 형식적인 거, 행정적인 거 있잖아요. 형식적인 게 중요한 건지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혼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 혼동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. 네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교수님이 역할을 잘 해주시면 학생들도 흔들리지 않고 뭐 부연하고 보완하고 뭐 이런 설명들에 대한 어떤 뭐 행정적인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은 논문을 계속 써 나가면 잡혀요.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. 요령이 생기거든. 근데 이 지도 교수님이 학위 논문을 지도함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이제 제가 생각하건데 뭐 감히 건방지게 제가 생각해 보면 이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나가는가, 어떻게 학술적으로 접근해 나가는가, 요 눈을 뜨게 해주는 그게 지도 교수님의 역할이 아닐까.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맥락적인 부분이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이 그 어떤 접근에 대한 이해가 이 학위 논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숙성이 되었다면 지도 교수님은 그 제자에 대한 뭐 완벽은 아니겠지만 거의 뭐 90% 이상 지도 교수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너무 형식적인 거, 너무 행정적인 거에 치우쳐 버렸을 때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는 굉장히 학술적이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충이 되는 거지. 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? 뭐 이럴 바에야 내가 뭐냐 뭐 글쓰기 교실 가는 게 낫지.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